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해 청주시는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 등 주력 산업의 증설 등에 힘입어 6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사상 최대인 33조 원을 돌파하면서 청주시는 투자 유치 전략을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최상위권인데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는 겁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5조 원 규모의 청주 M15X D램 생산 기지와 관련해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조 원 추가 투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바이오와 2차 전지 업체들도 잇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6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전년 대비 3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조 3천억 원이었던 투자 유치 실적이 1년 새 29.8% 늘어나면서 민선 8기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33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청주가 속한 충북을 제외하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비교하더라도 경기와 충남 다음으로 높은 투자 유치 성과입니다. 청주시는 첨단 산업의 투자 러시 흐름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4대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첨단 산업 집중 유치와 맞춤형 투자 유치, 산단 조기 분양, 원스톱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 국가 첨단 단지와 소부장 특구를 활용한 고도화된 산업체 유치를 강화하고 투자 촉진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확대와 전력, 용지, 인력 등 부족한 투자 여건에 대해 기업 맞춤형 정책을 강화합니다. 또 노후된 생산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 업체에 대한 공격적인 유치 전략과 투자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원스톱 행재정 지원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청주시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사업이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분야인데요.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청주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대 투자 유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한 민선 8기 청주시가 사상 최대 투자 유치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탑동 양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양관 1호는 개인 소유의 건물로 등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대한예수장로회 충북노회와 충청노회가 헌금 활동을 통해 1호관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붉은 벽돌의 기와 지붕에 얹어진 독특한 건물들.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양관입니다. 선교 활동부터 의료봉사, 교육까지 다양한 활동을 위해 1900년대 초 충북 최초의 선교사 민노아 목사가 병원과 학교, 선교사 사택 등 6동을 건립했습니다. 특히 1900년부터 1930년대까지 과도기적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 문물이 유입되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대 건축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당시 이곳에서 선교 활동, 또 교육, 또 의료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선교 기주로 당대의 문화와 역사가 잘 보존돼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승격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탑동 양관. 하지만 총 6동 가운데 선교사들의 초기 사택으로 사용됐던 양관 1호는 현재 개인 소유의 건물로 국가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양관 1호 매입을 위한 모금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충북노회와 충청노회는 성서 신학원의 발전기금과 더불어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 모금 활동을 통해 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와 교육의 밑바탕이 됐던 그분의 남은 그 유산을, 선교 유산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무 방치하고 저것을 개인 소유가 넘어가도록 만든 것 자체가 좀 송구하고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매입해야 됐다라는. 청주의 근현대사를 묵묵히 지켜온 탑동 양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만큼 이번 모금운동을 통해 매입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고장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청주에는 크고 작은 하천 수백 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심천같이 큰 하천은 공원 등이 조성돼 비교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류는 사정이 그렇지 못한데요. 조금만 방심하면 하천가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주시 자연보전환경협의회는 매년 청주 하천 지류 200여 곳에서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모를 스티로폼.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흘러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료포대와 폐비닐까지 하천변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하천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청주시와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회원 300명이 대대적인 하천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곳도 망설임 없이 들어가 수풀에 엉키고 땅속에 묻힌 쓰레기를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수거된 쓰레기가 순식간에 자루 한가득 채워집니다. 힘들 때도 있는데 보람 많이 느껴요. 보람 많이 느끼고 아이고 이런 작은 도움이나마 그냥 몸으로 봉사하는 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땀방울이 더욱 값진 이유는 자발적인 동참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1,200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정화 활동만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 매년 수거하는 쓰레기 양만 30여 톤에 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쓰레기를 저희 단체에서 줍는 것도 줍는 거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버리지를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라고 원하건대 정말 시민들이 쓰레기를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이번 달부터 청주의 4개 구에서 하천 정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요즘 바다 인구 낚시 인구가 크게 늘면서 어촌 마을마다 낚시객과 어민 간의 이런저런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동해안의 한 마을에서는 낚시객이 바다에 무분별하게 던진 미끼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방송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출항한 자망어선. 그물을 당기자 형형색색의 단짝거리는 물체가 딸려 올라옵니다. 루어라고 불리는 레저 낚시용 인조 미끼입니다. 가자미를 잡기 위해 하루 전 투망한 그물인데요. 있어야 할 물고기 대신 이렇게 바다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만 가득합니다. 레저객이 낚시를 하다 어망에 걸려 건져 올리지 못한 것들입니다. 한번 조업에 나설 때마다 그물에 딸려 올라오는 미끼만 수백 개. 다 떼어내는 데만 며칠이 걸리다 보니 성한 그물이 없어 조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특히 인조미끼는 어두운 물속에서 빛을 내도록 만들어져 우럭과 같은 야행성 어류도 잘 안 잡힙니다. 그물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도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물 자체를 그냥 이렇게 칼로 잘라서 루어만 좀 떼내는 실정인데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그물에 그 루어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부표를 띄워 그물이 있는 위치도 표시해 놓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레저객은 정해진 구역 없이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어 어민 어장에도 쉽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속초시는 관할 해역에서 비어업인의 문어 낚시를 전면 금지하고 강원자치도도 어장 내 문어와 해삼, 전복 등의 포획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일부 어종에 한정되는 데다 선상 낚시 행위 자체는 통제할 수 없어 어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보호받을 수도 있고 우리 어민들도 이제 조업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애를 없게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추정한 낚시 인구는 1,000만여 명.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합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겸직 신고를 하는 충청북도의 산하 공직자는 13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 겸직 실태 조사 결과 13명이 36건의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모두 사전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겸직 유형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또는 위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 강의와 개인 방송, 블로그 활동 등을 한 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도 개인 방송 활동을 이유로 겸직 신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훈군과 시민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철도 유치 서명운동이 목표치인 1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군은 지금까지 8만 9,700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서명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와 보훈군은 청주공항과 김천, 청주공항과 포항을 잇는 노선에 보훈군 경유가 포함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서명부를 이달 안으로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속리산 일부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속리산 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이번 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용화지구에서 민판동 구간, 미타사에서 민판동 구간 등 13개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구간은 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제 구간을 무단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FC가 2025 하나은행 K리그2에서 올 시즌 첫 승점을 올렸습니다. 충북 청주는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2라운드 성남FC와의 경기에서 전 후반 1대1로 비기며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충북 청주는 청주 홈구장 잔디교체 공사에 따라 원정 경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시즌 첫 홈경기는 5월 4일 개최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